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모자도 쓰고 또 망토도 입어봤는데 맞아요. 시장도 좀 빨갛게 물 들었었는데 네. 장마감 때쯤에 다시 또 그러니까요.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네, 좀,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커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또는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오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예병훈 대표 나오셨고요. 네, 우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맞아요. 마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았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핫하게 뜨겁게 상장한 바로 그러니까요. DS 단석이죠. 저희가 여러 번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 맞아요.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따따블에 성공한 DS 단서 네. 과연 뭐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는 LS 머티리얼즈처럼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손여로 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항상 신규 상장주를 예 대표님과 제게 질문을 주시면 좋은 답변이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에 대한 개요나 뭐 밸류에이션, 그다음 수급 동향,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특수적인 상황이니까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좀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DS 단속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경제TV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바이오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많은 증권사 부분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이 부분이 좀 비중이 큰데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 매출 비중을 조절하겠다. 그 부분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 괜찮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정말 성장성으로 똘똘 뭉쳐 상장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DS 단성은 실적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작년 2022년 연간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272억인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정도이니까 퍼가 100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뉴스 살펴보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동종 업종 대비해서 약 2배가량 고평가 영역이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아직 폐배터리가 아니고 바이오 에너지지만 폐배터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지금 섹터에도 폐배터리에 들어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제가 뭐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려도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은 사실 퍼가 100이 안 되기 때문에 DX단석은 성일하이텍과 세비캠보다 고평가 영역이 있는 것이 맞다. 그좀 보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관이 외국인 투자가들보다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은 당연한데 에코프로랑 LS 머티리얼즈 상장 당시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비율이 그렇게 극명하지 않다. 좀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일단 따상 갖고 매수 잔량이 20만 주이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오늘 종가로도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로도 아마 매수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일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수 의견을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매수 의견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도 흐름 괜찮고 시장이 아무래도 우상향을 하면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DS 단선이 내일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3거래 이상 보유는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개장했을 때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10시 반이나 2시 반 이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시점, 이것도 매수도 그냥 하락할 때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번 꿈틀하고 두 번 꿈틀했을 때 그때를 매수가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5%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확정 짓습니다. 그 다음에 현 위치로부터 마이너스 6%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플러스 5% 구간, 플러스 10% 구간, 플러스 15% 구간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매 전략을 잡고 반드시 들어가시고 3거래일 이상 홀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여로 팀장님께서 내일 이제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내일은 또 주말이거든요. 네. 또 다음 주에 이제 3거래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3일 동안 한번 좀 DS 단속 노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DS 단속 말고도 또 오늘 흐름이 좋았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뭐 신고가 기록을 했고 네. 하이닉스도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장중에 딱 신고가를 그러니까요. 찍어줬어요. 네. 반도체에도 산타가 찾아온 건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산타랠리가 반도체에서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 쉬어오기도 했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 수출을 봤을 때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이제는 뭐 디램이나 낸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AI를 시작으로 뭐 HBM, 온디바이스 AI, 이제는 CXL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반도체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의 투심도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좀 이상하지만 사실상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마이크론은 3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론의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 동향을 보고 따라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반도체의 좋은 흐름에 좀 뒷받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놓는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고가를 뚫으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초에도 이제 CES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자동차를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전기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메인 키워드는 이제 AI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제품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죠. 또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전반적으로 좀 이끌어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섹터는 좀 다들 내년에도 좋을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말씀하신 CES도 있고 뭐 AI 관련한 온디바이스 AI라는 신규 모멘텀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또 오늘 강했던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관련주들입니다. 오랜만에 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뿐만 아니라 히토류 기술까지 무기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어요. 뭐 삼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삼화전기, 상신전자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여줬는데 이런 재료들 이미 조금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맞아요. 재료들이긴 한데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토류가 이제 많이 쓰이죠, 사실은. 네. 이제 점점 갈수록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에도 히토류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근데 이 히토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제 풍력 발전소에 보면 터빈이 있어요. 그 터빈 안에 발전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구 자석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각종 부품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차의 구동 모터,
그 다음에 전기차에 보면 뭐 조그 셔틀 이런 거 다 연구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점점 쓰임새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게 중요해진 거고. 근데 이제 또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워낙 좀 우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폐기물처럼 넘어갑니다. 그런데 풍력 발전기는 다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풍력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세계 추세가. 근데 이 풍력 발전의 핵심은 이 풍력 발전 터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터예요, 결국은.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는 이제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구 자석이 거의 뭐 60kg. 그러니까 우리 6톤, 60톤이죠, 60톤. 60kg가 아니라 60톤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자, 최근에 시진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자, 왜 방문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 지금까지 중국에서 히토류를 거의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에 지어줬어요. 근데 베트남에도 보면 히토류가 있거든요. 히토류 매장량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이제 중요한 원소가 NdPr인데 ND가 바로 네오디뮴이고 PR이 플라세오디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주로 자석을 만드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자석을. 근데 이제 시진핑이 방문해서 야, 이거 우리 히토류 통제할 거니까 너희도 따라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아니, 우리 그렇게 안 할래. 이렇게 돼서 요번 협상에서 그 부분만 싹 빠졌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반도체로 압박을 하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기술조차, 그러니까 정제 기술조차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막겠다, 유출을 막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미 베트남은 유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국가가 유출이 안 돼 있죠.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정제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 우리나라 기업을 잘 한번 살펴. 오늘 상한가 갖는 삼화전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제가 돼 있지 않으면 저게 진짜 히토류 관련주라고 분류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서 정제된 걸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베트남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베트남이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세토피아가 있고 성안이 있고 성림이 있고 이렇습니다. 성림이 이제 비상장사죠. 여기 이제 현대 비엔지 스틸이 최대 주주예요. 근데 성안은 지금 사실 베트남이 진출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MP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쪽 그 원강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정제 기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림은요? 성림은 후공정이에요. 정제되어진 걸 가지고 분말가루의 형태를 만들어서 자석을 만든 쪽이에요. 그럼 정제까지는 이쪽도 아니에요. 그럼 정제 쪽은요? 유일하게 세토피아입니다. 이게 이제 허와 실이에요. 이걸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제 NdPr 연구 자석 쪽에 테마 쪽으로 몰렸을 뿐이지 이게 진짜 허와 실이 정확하게 나오면 어디가 수혜를 받고가 나옵니다. 그걸 잘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하고 베트남의 유일한 정제회사가 VTR인데 그 VTR하고 합작회사, 즉 합작회사를 만든 게 세토피아예요. 그 현대 비엔지 스틸은 성림의 최대주인데 성림은 지금 그 후공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비엔지 스틸은 오늘 같은 날 빠졌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건 맞습니다. 기술조차 유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베트남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넘겨준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게 히토류가 중요해지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깊이 파고 들어가시다 보면 뭐가 과연 중요한지가 정확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오늘 짚어 나왔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게 지금 피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히토류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다면 여기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많은데 허와 실을 분명히 따져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히토류까지 오늘장 좀 급등했었던 테마주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는데 다음으로는 좀 하락한 테마주 한번 짚어볼게요. 네. 바로 게임주인데 뭐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주도 영향을 받았어요. 네. 뭐 데브 시스터즈, 크래프톤, 위메이드까지 다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왔는데 근데 또 반면에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또 외자 판호를 발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이슈가 얼마나 또 게임주의 악재가 될지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NC소프트의 판호 발급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으로 좀 게임주에게는 악재가 될까요? 최악의 경우죠. 게임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금 사실 뭐 그 갖고 계신 분들을 그거를 다 팔고 지금 주도주로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손실이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자산을 거기서 우리가 무슨 게임하듯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새로운 자금으로 주도주를 해가지고 이 손실을 깎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고금리 상황인데 사실 얼마나 여력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아마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게임주에 이미 70-80%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어떤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게도 사실 힘들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금 갚기도 힘드실 텐데 이 주식 자산으로 돈을 더 뺄 게 없는 거죠. 지금 부동산도 깔고 앉아 있는 거 빼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실이 더 누적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네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옛날에 정신병으로 취급을 했다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그런 여론들이 들끓으면 조금 자제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여서 아무리 그때 뭐 일부가 지금 시진핑 뭐 물러나라 피로 썼다고 해도 그 사람들 지금 어디로 다 잡혀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위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우리나라처럼 여론을 형성해갖고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게임 초안이 나왔는데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한다는데 사실 의견 수렴도 우리나라 같은 의견 수렴이겠어요, 이게? 그냥 1월 22일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요식행위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통과가 되는 거고 이 18조가 가장 적인 것 같은데 여기 중국어 하실 줄 아는 분 없으시죠? 여기 18조에 보면은 일일 그 출석 체크라던가 사전 충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을 우리 뭐 MMORPG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출석 체크하면은 뭐 아이템 강화해주고 아니면은 충전 서비스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0,000원 충전하면 5,000원 서비스로 주고 이러면 그 애들이 더 질러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돈 없으니까 막 그런 경우도 생겼죠. 아빠 엄마 폰 몰래 빼가지고 거기서 무슨 저기 충전시켜버려가지고 아빠 엄마 갑자기 통장에서 돈 빠져나오고 이런 거 보셨죠? 핸드폰 그 휴대폰 풀어놓으면 휴대폰 통신사 요금으로 빠져나가게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중국에서 이미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예전에 그 교육주도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외국인 선생님이고 뭐고 다 끌고 가버리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그 지금 정권이 뭐 킬러 문항 없애고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권 유리는 못 하거든요. 지금 사실 아시잖아요. 대치동에 형성된 그 알게 모르게 뭐 하는 공무방울들 그걸 속속들이 단속을 못 한다는 거 밤에. 근데 여기는 공안을 시켜가지고 다 그냥 싹싹들이 그냥 잡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가 그때 급락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게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뭐 내세우는 의미는 좋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뜨거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그 게임을 막겠다 이런 건데 교육주나 게임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면 MMORPG 위주기 때문에 MMORPG가 결국 그 현질을 해야 되는 게임이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돈 버는 게임을 들고 나와갖고 한번 그 판을 엎어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이 대부분이죠. 다 리니지를 약간 리니지 게임의 어떤 그 모습을 본따가지고 지금 소송전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 리니지를 베껴서. 왜냐면 리니지 그 류가 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린저씨들이 평균 월 500을 써주니 그런 것 때문에 다 리니지 라이크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결국 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막아버리면 되게 큰 타격이죠. 지금 일본의 넥슨도 급락을 했거든요. 넥슨이 결국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나 이런 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흥행을 시킨 거 아니에요? 던전 앤 파이터도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고 텐센트가 또 완전 눈물 흘리는 차트처럼 10%런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네. 텐센트가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죠. 물론 게임 회사로만 설명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를 다 합쳐놔야 설명이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가 진출했을 때 예를 들어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게임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게임도 아닌데도 같이 급락을 한 이유는 어차피 텐센트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나 샨다 게임즈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 해주잖아요. 물론 옛날에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을 샨다 게임즈가 빼가가지고 지네 게임으로 둔갑시켜서 그 일 때문에 15년간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에 있는 퍼블리셔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이제 급락을 맞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 1위인 넥슨도 일본에서 급락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를 또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상황이 좋았다면 눌림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차트가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머리 위에 앉은 상태에서 누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전부 무슨 다이빙 낙하하는 차트가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전부 다. 우리 뭐 사실 마지막 희망이었죠. 솔직히 펄어비스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펄어비스가 또 연기를 해버렸으니 그 도깨비 영상 보고 환호했던 게 벌써 2년이에요. 트레일러 영상 하나 던져주고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타격이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다 뭐 어떤 게임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지금 말한 게임 장르가 다 틀리잖아요. 오픈월드 어드벤처도 있고 MMORPG도 있고 FPS도 있었고 이 어드벤처 게임도 있었잖아요. 어떤 게임 회사든 지금 다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절대 물타는 거는 금지고 어떻게든 자금을 수여를 해서 새로운 자금으로 주도주를 해가지고 만회를 한 다음에 게임주의 포트를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희망이 있지 않나. 만약 이렇게 계속 가면은 뭐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뭐 그런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완전히 소외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한 거죠. 지수가 오르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주에 만약 100%가 들어있으면은 지수가 3,000을 가든 3,500을 가든 내 포트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정말 열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탈출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게임주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종목들도 좀 많았고 네. 그나마 잘 갔던 종목들까지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게임주 투자자분들은 정말 걱정 많으셨을 텐데 신 소장님의 한번 의견도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락한 종목이 게임주뿐만이 음. 아닙니다. 뭐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급등락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상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 넘게 급락을 했는데 또 반면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1% 급락하다가 네. 다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 정말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들 연말에 맞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예병근 대표님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지금부터는 이제 위험 구간이에요. 처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뭐 한동훈 장관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험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수긍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 그러니까 선거대책위로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찌됐든 민주당과의 어떤 다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뭐 폭로전도 이어질 거고 여러 가지가 이어지겠죠. 지금부터는 좋은 내용이 나올 것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나올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베어마켓과 불마켓을 비교했을 때 불마켓적 요소가 강하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베어마켓적 요소가 강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은 좋을 이유보다는 안 좋을 이유가 훨씬 많다 싶으면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많이 그래도 이게 갑자기 급락이 확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연말에
잘 이용하셔서 매도를 잘 하셔서 이제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겠다. 그게 수급적으로 아무리 나를 유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보지 않겠다. 이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위험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좋을 내용보다는 나빠질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제는 위험 구간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